추석 연휴 직후 열리는 호남권 경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숨가쁜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호남 경선에서 판세가 결정될 가능성이 좀 큰 만큼 각 후보 캠프도 그야말로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이재명 캠프에서 총괄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추석 당일인데 이렇게 또 스튜디오에 찾아와 주셨어요. 좀 나름 캠프에서 중책을 맡으셔서 이번 연휴는 좀 바쁘게 지내고 계시죠? 네, 뭐 연휴가 시작되는 금요일에도 광주를 내려갔다 왔었고요. 또 오늘도 방송 출연하고 내일도 또 기자 브리핑하고 일정들이 계속 있습니다. 네. 방금도 광주에 찾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장에서 좀 느꼈던 민심 어땠나요? 제가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기자회견이 있었던 곳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네. 예, 보통 택시 기사님들이 민심의 바로미터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네. 하지 들어가시던가요? 않으십니까? 그래서 기사님께 분위기 좀 어때요? 라고 여쭤봤더니 뭐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이재명이 좀 야물다 그렇게 얘기들 한다. 네. 그래서 그 대선 본선 경쟁력이라든지 또는 일을 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후보가 평가를 받고 있구나 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민심도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오늘부터 광주 전남 지역의 경선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치러진 경선 레이스에서 쭉 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인데 이번 호남 경선의 판세는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요? 사실 호남이 우리 후보에게 그렇게 쉽고 편안한 지역은 아닙니다.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네. 또 저희들이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저희와 경쟁하는 후보가 또 호남을 텃밭으로 갖고 있는 분이다 보니까 네. 쉽지는 않죠. 근데 열심히 해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선에서의 경쟁력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일 잘한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바닥 민심은 상당히 좋은 쪽으로 흐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대선 경선에 대해서 많은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여론조사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뭐 그중 하나입니다. 물론 그중 하나지만 네. 호남 지역에서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선다라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뭐 여론조사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시면서도 강조해 주셨던 것처럼 여론조사마다 좀 결과가 좀 상이하고요. 네. 또 조사 방법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예의주시하지만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닥 민심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호남 지역에 계신 당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략적 투표를 지금까지 해왔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뭐 이 여론조사 결과에 국한돼서 많이긴 하지만 만약에 뒤졌다 하더라도 실제 결과는 좀 다를 수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경쟁 상대가 또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 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이재명 대세론이 좀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고 계시는 네, 거죠? 저희들은 뭐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갖고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른바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좀 주춤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좀 뜨거운 이슈가 됐는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결백을 또 주장을 하고 있고 네. 뭐 이러이러도 부당 이득을 취했다면 후보직은 물론이고 공직 사퇴까지 하겠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이 건 관련돼서는 우리 후보가 예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이미 검찰 수사를 전면적으로 받았었죠. 그때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결백한 거고 그것을 강조한 것이죠. 워낙 요즘에 이제 근거 없는 주장들로 정치적 공격을 많이 해오니까 이제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답답함을 이렇게 좀 공세적으로 표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백하기 때문에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네, 말씀으로 맞습니다. 이해도 뭐 될까요? 이미 네.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네. 수사가 되면 다시 수사 또 받고 뭐 털 거면 다 털고 하라는 것이죠. 네. 아시다시피 이 대장동 의혹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이제 연결되면서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하나는 이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었다라는 네. 부분 하나하고 근데 그런 과정에 뭐 이재명 지사의 아들이 뭐 그런 관련된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다. 이런 두 가지 의혹에서 시작된 건데 이제 많은 수익을 얻었다라는 부분은 좀 결과론적인 측면이죠.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됐었던 2015년, 14년 이 무렵의 부동산 경기는 다 아실 겁니다. 많은 부동산 개발업이
중간에 멈춰 설 정도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었던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수익이 날 정도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었던 상황이고, 또 자본금 대비 수익금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 부동산 개발의 구조를 좀 아시는 분들은 뭐 PFV라든지 또는 SPC가 적은 자본으로 수립이 되지만 향후에 뭐 대출이라든지 투자 명목으로 굉장히 많은 금액을 투자한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 대비 얼마의 수익이 났는지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약간 좀 벗어난 쟁점이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초반에 이재명 지사 아들이 근무한다 그랬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 오히려 곽상도 국회의원의 아들이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또 원유철이라고 야당의 대표까지 지내셨던 분이 고문으로 계시고,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서 사실관계는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요. 오늘 이재명 후보가 왜 갑자기 1원도 안 받았다고 강조를 하는지 궁금하다라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간의 의혹이 뭔가 이 개발 사업에 을 통해서 뭔가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측면으로 모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없기 얘기를 한 때문에. 거예요. 네. 저는 오히려 이준석 대표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뭐 당내에 TF 같은 것도 만들어서 대장동 사업을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얼마 전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그 대장동 사업 현장도 방문하셨던데 네. 곽상도 의원이나 원유철 의원에게 여쭤보시면 제일 빠를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사업 구조가 어떻게 된 거고, 진짜 이재명 후보가 무슨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면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고문도 하셨고 또 그 업체에 근무하는 아들을 뒀기 때문에 그런 식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게 성남시 주도의 좀 조직적인 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국민의힘 게이트가 될 수 있다, 되레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부분과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거든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예전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이 사안이거든요. 네. 그 당시에 이 재판에 출석했던 관련 회사의 대표가 아주 격분을 합니다. 우리가 사업 정말 어렵게 하려고 했는데 성남시가 자꾸 이익을 뺏어가더라. 그리고 한 번 뺏어가고 된 줄 알았더니 또 뺏어가더라. 완전히 공산당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년 전에요. 뭐 누군가를 비호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런 발언을 했던 게 아니라 평상시 가지고 있었던 분노와 화를 표출했던 거였거든요. 전혀 성남시가 여기서 어떤 사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공영 개발 방식이었던 것이 민간 개발 방식으로 바뀌고, 물론 그 과정에 이제 국민의힘 전신에 국회의원 및 그 동생이 개입됐었던 의혹이 있고 관련돼서 몇 명이 기소되고 처벌받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 민간 개발 방식을 다시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바꾸면서 100% 민간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수익의 상당 부분을 성남시가 가져온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저항과 충돌이 있었지만 그걸 뚫고 나간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그 당시에 그런 새로운 개발 방식을 통해서 공적으로 이익을 환수하려고 했었던 부분에 저항했었던 세력들, 또 그 당시에 부정에 개입됐었다고 판단됐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당보다는 그쪽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나 원유철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돼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오히려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네. 네. 최근에는 이번 이슈가 윤석열 후보 측의 고발 사주 의혹이 덮이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노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답답합니다. 지금 그 고발 사주 의혹이라고 불리는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이라고 하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어야 되는 국가기관을 사유화해서 예.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었던 것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정말 그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그런 큰 사건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힘을 합쳐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진실을 규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든 야든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지금 사라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 당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의 아들이나 또는 본인 당 소속으로서 대표까지 지내셨던 분이 관여돼 있었다는 건 싹 무시하고 계속 그냥 정치적 공세만 펴는 이런 상황,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고발사주 의혹이라고 하는 검찰발, 소위 말하는 어떤 권력 사유와 선거 개입 사건, 이것들이 지금 희석화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죠. 네. 예. 하나의 논란이 또 하나의 또 논란을 다른 논란을 덮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답답하다라고 하셨는데 이번 대장동 공사 관련 의혹 중에 하나가 이제 권순일 전 대법관 그리고 또 박영수 전 특검이 화천대유의 고문을 지는 부분이잖아요.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 허위사실 유포 혐의 상고심에서 이제 좀 무죄 의견을 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보는 분들도 사실 많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제로 뭐 그 대표가 이제 한국일보에 인터뷰를 했던데 네. 권순일 대법관이나 박영수 특검은 적당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러면서 고문료까지 액수를 다 그냥 공개를 해버렸어요. 네. 특별하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네, 또는 네. 아무런 역할이 없는데 고문을 위촉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이고 권순일 대법관이나 박영수 전 특검도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쪽 관계는 뭐 그쪽에서 좀 정리해서 밝혀줘야 되겠죠. 뭐 상관이 전혀 없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또 알아봤더니 오히려 박영수 특검 쪽 관련된 로펌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또 거기 보니까 투자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봤더니 어떤 사업 초기에 그 사업 구조를 짠다거나 또는 사업 구조를 짜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어떤 여러 가지 송사를 담당했었던 변호사들이래요. 아마 그런 연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지금 말씀해주신 그 2명 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축근이 좀 연루돼 있지 않느냐라면서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목했거든요.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 기획본부장을 지내면서 이때 좀 민간업체가 좀 이득을 보도록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뭐 의혹의 핵심 부분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이재명 캠프에서 일하고 있다. 네. 근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건 이미 드러났지 않습니까? 자, 그 당시에 그러면은 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어떤 민간업체에 더 이익을 보도록 조정했다. 아니죠. 컨소시엄이 총 3개가 응모를 합니다. 3개 컨소시엄 중에 가장 많이 성남시에게 이익을 주겠다는 데를 선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컨소시엄이 들고 온 제안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 의혹 제기 자체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의혹 관련해서 상당히 좀 수위 높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후보가 대장동 개발 현장을 어제 찾아가서 특검을 또 제안하기도 하면서 관련이 됐으면 사퇴할 일이 아니라 감옥에 갈 일이다 이런 말도 나왔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선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곽상도 의원님 아드님이 다니셨잖아요. 몇 년간. 그리고 원유철 의원님 거기 고문이셨지 않습니까? 먼저 확인해 보세요. 좀 어떻게 된 건지. 이렇게 막 군불만 피우고 연기만 피우고 이럴 필요 없잖아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진짜 뭔가 이재명 후보가 뭔가 부당하게 또는 불법적으로 연루된 게 있으면 바로 아실 수 있잖아요. 그럼 바로 그걸 제기하고 그거대로 사법 처리를 해라라고 하시면 되는데 왜 안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팩트 체크를 하고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네. 말씀인데 국민의힘에서는 뭐 특검 또 국정조사를 추진을 하고 국정감사 때 이재명 후보를 증인으로 부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캠프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재명 후보는 이번에 국정감사 때 당연히 출석을 합니다. 그때 이제 물어보시면 충분히 되는 거죠. 저희들은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는 한치의 두려움과 주저함이 없습니다. 네. 다만 정치 공세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아까도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수사도 오케이고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답변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더 오히려 자세히 알 수 있는 사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밝히면서 네. 단순히 정치적인 공세로 공격을 한다든지 이것으로 고발사주 의혹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을 덮으려고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대로 협조하거나 용납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의혹들이 사실 국민의힘뿐 아니라 이낙연 후보 측에서도 좀 강하게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원팀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좀 깨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뭐 오늘 그 후보가 직접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좀 냈죠. 그래서 지금 원팀이 돼서 향후에 선거도 치러야 되고 네. 또 여러 가지 지금 문제되고 있는 고발사주 의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역할도 같이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에 기반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아울러 이재명 지사님 입장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본인이 직접 그런다고 저희들은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측근들이 좀 약간 사실 확인 없이 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제를 좀 시켜달라는 요청까지 했습니다. 네, 예. 확실히 좀 경선이 좀 절정으로 향하고 있다 보니까 집안 싸움도 점점 네.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또 윤창현 의원, 장기표 전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좀 고발을 하셨습니다. 추가 대응 계획이 있으신지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몇몇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에 고발을 했고요. 이후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부분에 이 발생한다면 저희들은 법적 조치를 엄격하게 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캠프 차원에서도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틀림없이 이 약속을 좀 지키겠습니다. 네. 예. 그럼 관련해서 또 허위사실 유포가 있다면 이낙연 후보 측도 고발 대상에 좀 포함이 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상규명도 중요하지만 원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저희들은 원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 이낙연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호남 경선까지 나흘이 남았죠. 굉장히 네. 중요한 시점인데 향후 이 남은 일정들을 어떻게 보낼 건지 그리고 거기서 좀 이재명 캠프 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강조점 어떤 게 있을까요? 호남 지역은 사실 뭐 우리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후보 또 더 나아가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의 경선 결과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조직력이나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조금이라도 더 설득을 하고 또 우리 후보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박주민 의원 모셔서 사실 뭐 경선보다도 이 대장동 의혹 관련 질문을 정말 많이 드린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감내하고 왜 나왔죠.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어야 하는지 뭐 아까 본선 경쟁력이라든지 일 잘하는 후보의 이미지도 말씀하셨는데 정리를 한번 해주실까요? 네, 지금 뭐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뭐 미중 갈등이나 또는 새로운 어떤 산업의 창출 등 전 세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예. 이 속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속도를 선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굉장히 근본적인 변화와 변혁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결단력과 실행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저는 그것을 갖춘 후보가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굉장히 훌륭하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셨지만 관료들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답답했던 부분도 사실이에요. 네. 약간 그런 부분도 조금 보완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재명 후보는 좀 다르다. 관료들과 잘 이렇게 해서 성과를 내는 뭐 그런 부분은 장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박주민 이재명 캠프 총괄 선대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